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 윤홍종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전력보안통신설비인 무선용 안테나 등 지금 무선통신용 안테나라고 나왔는데요. 자, 이 문제 안전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잠깐 움찔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안전율 문제에서 안테나가 떴다 그러면은 목주, 철주, 콘크리트주, 철탑 싹 다 무조건 몇이다? 그렇죠. 1.5다. 그래서 우리 안전율 간단하게 한번 제가 정리해 볼까요? 우리 1.33, 1.5, 2.0, 2.2, 2.5라는 대표적인 안전율이 있죠. 1.33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 안전율. 1.5는 그렇죠. 우리 케이블 트레이 공사도 1.5고요. 지금 이 문제와 같이 모든 세상에 안테나가 설치된 모든 지지물의 안전율은 1.5입니다. 그리고 2.0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 다른 특별한 사항 없을 때 2.0 콕 찍어 버리시면 되고요. 2.2는 경동선, 내열 동합금선, 동자 들어가면 콕 찍으신다. 2.5는 우리가 지선 또는 지지선, ACSR 기타 전선들을 2.5로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항들 우리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과 같은 문제는 안테나,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1.5가 된다더라 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소세력 회로의 최대 사용 전압이 15V라면 전원변압기 2차의 단락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라는 문제네요. 자, 이 문제 최신 트렌드 문제죠. 우리 소세력 회로다 그러면 과거에는 무슨 문제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사용 전압 몇 볼트입니까 해서 60V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0V를 먼저 꽉 잡으시고, 그리고 얘 반값, 요거의 반값 이렇게 공부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우리 단락 전류 제한값 같은 경우가 단락 잘 안 보이네요. 색깔을 좀 바꿀게요. 이 단락 전류 제한값 같은 경우가 너무 쉽다는 거죠. 3 더하기 5는 8A. 그래서 지금과 같이 15A급이 딱 나왔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5 이하급, 얘는 15초가 30 이하급, 얘는 30초가 60 이하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문제 2차 단락 전류 제한값은 몇이에요? 그렇죠. 8A. 정답은 간단히 4번 하면 되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우리는 가져가야죠. 뭐 때문에? 만약에 시험에서 차단기 전격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단락 전류 제한값이 오기 전에 끊어내면 되니까 얘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끌어와 여기가 5, 여기가 3, 여긴 또 반값 해서 이 차단기 전격값까지도 꼭 가져가 주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전기철도 차량에 전력 공급하기 위한 전차선의 가선 방식. 자, 전차선의 가선 방식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가장 대표 문제. 일단 공중에 떠다니는 거 가공 방식. 그리고 우리 강체, 터널 같은데 강체를 설치해서 매달아 가는 거 강체 방식. 그리고 레일에 전류를 흘리는 제3 궤조 또는 제3 레일 방식. 그거 외에는 다 틀린 거다. 따라서 오호, 요놈 틀린 거 바로 보이네요. 나머지는 뭐다? 3대장. 반드시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 전선 기타의 가습선 주위 두께 6mm의 비중 원점과 빙산이 부착된 상태에서 을종 풍합 하중을 물어봤어요. 오호, 을종 풍합 하중이 떴다. 그러면은 일단 갑종 기준으로 반값이라는 걸 알게, 갑에서 을로 가면은 뭐다? 갑종 기준에 반값이다. 그러면 반값이기 때문에 아마 갑종을 암기를 하셨을 겁니다. 지금 항상 을종 문제가 나오면 이러한 케이스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두 가지, 다도체냐 단도체냐. 그런데 이 갑종 기준으로 암기를 일단 하셨을 거예요. 그럼 갑종 기준으로 다도체가 666 그리고 단도체가 745가 되는데 이거는 누구 기준? 갑종 기준. 지금 문제는 을종을 물어봤으니 반값 적용. 그러면 을종은 333에 얘는 372.5인데 우리 법에서는 372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 다도체가 아니다. 다도체가 아니다. 그럼 나머지 그렇죠. 단도체 쪽으로 가는 거고 372를 콕 하고 찍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주택 등 조합수용 장소에서 고정전기 설비의 TNCS 접지 방식으로 여러분들 개통 접지 방식 TN, TNC, TN S, TNCS
IT, TT 이런 거 공부하셨죠? 그 중에 바로 뭐 TNCS 접지 방식으로 접지 공사 시 중성성 겸용 보호 도체를 알루미늄을 사용할 경우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그렇죠. 뭐를 사용했냐? 알루미늄을 사용했다. 이때 단면적은 몇입니까? 자, 알루미늄 뜨면요. 내가 잘 모르겠어. 잘 못 외웠어. 그냥 16 무조건 때려버리십시오. 여기든 저압 옥내 배선 공사든 알루미늄 뜨면 내가 잘 모르겠으면 그냥 16 팍 때리시고요. 자, 이 문제 변형 하나 가지죠. 이게 구리선 한마디로 동선일 경우에 그러면은 몇 자리? 그렇죠. 10자리.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한마디로 기출로 나왔던 문제들은요. 뭐 구리선 10자리, 알루미늄 16자리가 모두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는 구리이기 때문에 몇? 4번 16이 되겠지만 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본 거 알루미늄이 16이고요. 만약에 구리로 나왔다. 그럼 답이 3번으로 꺾인다라는 거 그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6번입니다.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가구실의 현관등은 몇 분 이내에 소등되도록 타임 스위치 있어야 되는가? 자, 우리 이거 뭐예요? 타임 스위치. 한마디로 센서 등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항상 숙박시설 그리고 주거시설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우리 숙박시설. 그러면은 호텔, 모텔이라고 나오기도 하죠. 숙박시설은 몇 분? 1분 이내. 왜요? 사람이 입구를 슉슉슉 금방금방 지나다니지 서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거용. 그래서 지금과 같이 주택, 아파트가 키워드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는 몇 분? 3분. 다행히도 1분이 없어요. 헷갈리지 않겠네요. 몇 분 이내? 3분 이내.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문제도 어떻게 역으로 좀 가져가셔야 돼요. 어떠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타임 스위치 어디다 하느냐? 어디? 그러면은 정답은 뭐예요? 어디 현관등 또는 입구등. 요거 찍어내시는 문제도 있죠. 타임 스위치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고압 가공 인입선이 케이블 위의 것으로서 그 전선의 아래쪽에 위험 표시를 하였대요. 자, 그러면 이때 높이는 몇이냐? 이 문제 먼저 고압 가공 인입선의 키워드 잡으시고 높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도로 횡단토, 철도 횡단철, 횡단보도교 위횡, 일반 기타 1. 그런데 뭐 고압 가공 인입선의 높이는 뭐랑 똑같아요? 저고압 가공 전선의 높이와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도로 횡단 6, 철도 횡단 6.5, 횡단보도교 위 3.5, 일반 기타 5. 6.5, 3.5 항상 외우고 계시죠? 자, 그런데 조금 더 가볼까요? 저압은 이거보다 조금 낮아져. 5. 철도 횡단은 무적이야. 6.5. 조금 낮아져. 3. 조금 낮아져. 저압이니까 4.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공 인입선 높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특수 키워드 위험 표시. 그러면 위험 표시라면은 어디를 적용한다? 횡단보도교 위를 적용한다. 그러면 이 문제 고압 가공 인입선에 횡단보도교 위를 적용하는 위험 표시 문제니까 정답은 몇 번? 그렇죠. 이번에 3.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가공 인입선 문제 말고도요. 가공전선의 문제도 잘 나오니까 요 부분, 지금 요 노란색으로 쓴 부분, 이거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랑 동일하다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8번 문제입니다. 시가지 또는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154 가공전선로에 전선을 케이블로 칠하고자 한다. 이때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의 50% 충격 선악 전압 값이 그 근접한 다른 분의 애자는 이 문제 뭐예요? 시가지. 그런데 특고압. 시가지의 특고압이 들어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몇 가지? 170 아래까지 들어오니까 시험 문제는 일반적으로 154나 66이 잘 나오게 돼 있고요. 지금 이 문제의 키워드는 애자장치입니다. 애자장치가 아무래도 이렇게 위험하게 진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가산이 되면 좋겠다. 근처의 애자보다 가산이 되면 좋은데 얼마나 가산하는가? 그럼 이 문제는 특고압 시가지 애자장치 키워드 문제로서 130kg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130 이하다. 그러면은 원래 기본 양이 적으니까 조금 많은 110% 적용. 그리고 숫자가 얘를 초과했다. 그러면은 조금만 해줘도 팍팍 늘어나니까 5%가 가산된 105% 적용. 지금 문제 몇이에요? 154. 154는 초과 쪽에 있죠? 그러면은 답은 105%. 정답은 3번. 이렇게 찍어내시고요. 선생님이 아래 거 나오면 뭐가 나오나요? 100도 나옵니다. 그리고 66 이런 거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은 110%로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철도, 궤도 또는 자동차도의 전용 터널 안에 전선을 시작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여러분들 우리 바로 터널, 이런 곳에 터널한 전선로, 터널. 자, 터널한 전선로에 대한 사항 아마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저압, 고압, 그리고 뭐 굵기, 그리고 뭐 공부해요? 애자 사용 공사 시 높이.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저압 같은 경우는 2.6짜리, 그런데 고압은 일반적인 가공전선은 5짜리인데요. 얘는 4로 된다. 그리고 이 높이를 공부하실 때는 여기만 일단 꽉 잡고 있다면, 내가 이걸 꽉 잡고 있다면 이거보다 조금 내려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물론 얘는 밀이고 얘는 미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단위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낮아져요, 그럼 소수점 좀 내리고, 조금 낮아져요, 이렇게 내리면은 뭐 높이까지 한 방에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얘에서 제일 잘 내는 거는 어쨌든 이쪽 파트입니다. 항상 저압,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저압의 굵기. 그렇다면 딱 봤더니 바로 보이죠. 저압 전선으로 지름 2.0의 흥동 사용했다. 몇 이상? 2.6 이상. 바로 틀렸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어느 유원지의 어린이 놀이기구인 유이용 전차. 이 유이용 전차, 현행 법에서는 유이용 전차 또는 뭐라고 불러요? 놀이용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놀이용과 유이용은 우리 놀이공원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유치원생들 데리고 다니는 그 선생 이름만 아시면 반은 끝나신다 그랬어. 그 선생 이름이 누구예요? 직육이. 그래서 이 직육교사, 놀이공원 유이용, 그러면은 뭐 그쵸, 놀이공원 생각하시면서 애들 끌고 다니는 그 교사 이름 직육교사. 왜 직육교사예요? 직류 60, 교류 40이라는 이종의 사용전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직육교사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지금 교류를 물어봤으니 교류 몇이에요? 40V. 정답은 2번. 자, 만약에 직류 물어보면 그쵸, 정답은 3번으로 되겠고요. 그리고 이 유이용 전차 또는 놀이용 전차 문제에서 키워드는 뭐가 있어요? 그쵸, 우리가 내부, 열차 내부에 승합용 변압기가 한 대 더 들어가 있는데, 그 승합용 변압기의 2차 전압 한도 수치 조심하셔야 됩니다. 승합용 변압기 쪽이 만약에 시험에 떴다, 그러면은 승합용 변압기 2차는 몇 볼트? 150볼트로 제한합니다. 그 아래쪽으로. 이거를 글로 쭉 나오면서 승합용 변압기 2차를 200볼트 또는 300볼트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틀린 걸로 찍어내시는 것까지 잡으신다면 우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식 방지대 측에서 매설 금속 측의 누설에 의한 전식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 전기철도 문제죠. 그런데 뭐예요? 이미 과거의 기출로 한번 나온 거죠. KC 변환되고 나서. 자, 우리 매설 금속체 측, 통 작게 노는 측,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설비, 전기, 실제로 전기 설비 측이 또 있죠. 그렇다면 매설 금속체 측 말고 우리는 어디 측? 그렇죠, 바로 전기 설비 측에서 어떤 걸 한다? 변, 래, 장, 절. 여기서 한 가지 절연 코팅 제외. 자, 그러면 우리 매설 금속체 측에서는 이거 빼고 다 매설 금속체 측이야. 그러면 절연 코팅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이 절연 코팅은 뭐예요? 매설 금속체 측 거고, 그리고 배류 장치 이런 거 매설 금속체 거고, 변전소가 간섭죠. 변 있네요. 그럼 이거는 어디 거예요? 전기철도 측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철도 측은 바로 이쪽 전기철도, 전기설비 측. 그리고 저준위 금속체 이런 건 다 뭐예요? 그쵸, 다 매설 금속체로 빠진다는 거지. 지금 이거는 누구 거라고요? 그렇죠, 전기철도에 있는 전기철도 측에서 하는 게 바로 변내장절. 자, 그런데 이 문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변내장절이 다 있고 절연 코팅도 없어. 그런데 뭐 전기철도 측의 방식으로 잘못된 것은 그 문제도 있거든요. 그때 뭐를 바꾸냐? 요놈 있죠, 요놈을 뭘로? 확대, 이렇게 바꾸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 틀린 답. 그래서 각각 문제를 유형별로 딱 잡고 콕 집어내시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출문제 새로 나온 것들은 이렇게 변형된 것까지도 확실히 잡고 가시면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꼭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입니다. 사용전압이 투투나인인 특고와 가운전선과 그 지점의 완급률 지선상의 이격거리는 몇 cm인가? 자, 얘는 뭐예요? 그렇죠, 15, 15 사태 이론입니다. 그림으로 제가 잠깐 그려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지지물이 있고 뭐 애자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가겠죠. 그러면은 지금 요 노란색이 특구합선이고 지금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뭐 지선도 내려가고 그리고 밑에 완금류도 또 달려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의 요 선이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특구합선과 이 안에 있는 것들 간의 이격거리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15, 15 사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예요? 이 둘 다 15로 시작을 하고 얘는 킬로볼트급, 얘는 센티미터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그렇죠. 약 10 증가고요. 얘는 5씩 증가해요. 그러면 얘 5씩 증가하니까 몇? 20, 25, 30 이런 식으로 증가하겠고 얘는 약 10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여기서 10, 여기서 10. 오, 근데 여기서 한번 점핑할 때 50, 60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문제와 같이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건 공칭전압. 그래서 공칭전압 229. 그러면은 15보다 뭐 그쵸 크고 뭐 25보다 작은 이쪽 라인이니까 정답은 몇? 20. 정답은 2번 이렇게 찍어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마지막 중요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바로 미만 값이라는 거. 뭐가? 이 키로가 미만 값이라는 거. 그러면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한가요? 만약에 시험에서 50kV가 나왔어요. 그런데 미만은 속해 안 속해? 안 속해. 그러면은 이쪽에서 50 이상 60 미만이니까 여기를 따라가 주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까지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다만 뭐다? 공칭전압 229 또는 66 쪽이 좀 잘 나오긴 하니까 뭐 그 정도는 좀 잡아가시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선생님 66은 몇인데요? 66이 만약에 나오면요 2배 답은 그럼 몇? 4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도 잡아가시면 좋아요. 자, 다음 13번입니다. 변압기 1차 측 3300 2차 측 220의 변압기 전류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요 일단 기본법 이거는 지금 전압이 꽤 낮아요. 전압이 낮기 때문에 기본법이 몇? 7kV 이하 몇 배? 1.5배. 단 지금 변압기니까 뭐가 있어요? 최저 시험 전압이 있겠죠. 최저 시험 전압은 500V. 자, 이거에 입각해서 지금 3300에다가 1.5배를 하면은 1차 측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1.5배 하게 되면은 4, 9, 5, 0. 그러면 정답은 5 하나만 맞춰도 정답이겠네요. 그리고 2차 측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같이 헷갈린 게 없는 문제는 괜찮은데 요거 1.5에 곱하면 몇 나와요? 그렇죠. 330 나오겠죠. 그런데 330 쓰면 틀린다. 우리는 뭐 2차 최저 시험 전압 500보다 낮은 값은 무조건 500을 적용해야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욕기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원변압기 2차 측 전류의 사용 전압은 몇이냐? 자, 우리 전기욕기 이 문제 기사에서도 잘 나오는 문제인데 뭐 우리 법은 기산산업기사는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 욕조에 물 담아놓고 이렇게 전극 설치해서 어떻게 전원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여기에 뭐 사람이 들어가서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압계를 달아놓죠. 이때 사용 전압 몇 볼트? 10볼트 이하. 그리고 이 전극 간의 간격도 가까우면은 너무 위험하니까 무조건 뭐 1m 이상. 그리고 절연 저항은 어떻게? 기술기준 52조에 향한다. 우리 공부하실 때 절연 저항 같은 거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 법에 얘도 해당이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사용 전압 물어봤으니까 단순히 뭐 이렇게 10V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15번입니다. 저압 옥상 전선의 실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저압 옥상. 옥상은요 고압 특고압 거의 안 나옵니다. 왜? 특고압은 불법이고 고압도 다룰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저압은 되게 잘 나오죠. 자, 그럼 저압에서 여러분들께서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내가 옥탑방에 살아. 그런데 옥탑방에 사는데 전선이 막 낮은 선이 막 지나다녀. 그럼 어때요? 내 인생 왜 이러냐 막 이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옥상 전선은 기본이 뭐다? 절연 전선. 저압에 절연 전선을 썼다. 그럼 뭐예요? 그쵸. 기본이 2.6. 그러면 얘는 한 세트. 막 달달달 외우는 거 아니다. 그러면 내가 외워야 될 거는 뭐예요? 그렇죠. 조영제와 이경거리. 조영제. 또는 뭐 지지점. 이 둘 중에 하나만 외워도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다. 그러면 조영제 이격거리는 몇 미터? 2미터. 지지점은 15미터. 이 두 개만 알면은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에 식물에 접촉하지만 않도록 하면 오케이. 그렇죠. 저압이나 고압 같은 경우는 식물에 접촉하지만 않으면 대부분 다 오케이. 자, 전선과 옥상 전선을 실하는 조영제 이격거리 몇 미터? 2미터. 땡.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16번 문제.
개통 연기하는 분산전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분산전원 설비 뭐예요? 그렇죠. 우리 전원 설비들을 각각 분산해 언젠가, 미래에는 뭐 하겠다? 각각의 소형 발전을 해내겠다 이겁니다. 근데 아직 너무 멀었어요. 자, 어쨌든 바로 설치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분산전원 설비를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지금 뭔가를 자동으로 분리하겠대요. 그럼 뭔가 나쁜 게 발생해서 분리하겠대요. 그러면은 이때 보호협조를 실시해야 되는 경우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 문제도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니까 우리 간단히 아마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눈에 바로 보여. 연계한 분산형 전원 설비, 연계한 전력계통의 이상 또는 고장, 오케이. 분산형 전원 설비, 분산형 전원 설비 이상 또는 고장, 오케이. 그리고 분명히 연계한다 그랬는데 단독 운전 상태래. 그러면은 분리하기엔 장치 및 해당의 협조를 실시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틀린 거는 누구? 갑자기 튀어나온 조상설비. 이 조상설비는 어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력공학에서 배우는 거죠. 우리 조상설비 뭐뭐 있어요? 그렇죠. 전력용 콘덴서, 블록, 리액터, 조상기. 조상기는 회전기, 나머지는 정지기, 진상, 지상, 무전력 조정하는 것들이죠. 갑자기 그냥 튀어나온 겁니다. 무조건 만들어 그냥 넣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잘 찍어내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다음 17번. 전기철도 차량이 전차선로와 접속한 상태에서 변연력을 끄고 보조전력을 가동한 상태로 정지해 있는 경우 가공자설의 유효전력이 200kW 이상일 경우 총력률을 몇 보단 작아선 안 되는 거. 자, 우리 이런 문제를 내가 만났어, 시험장에서. 근데 내가 아이고야, 기출을 안 본 거야. 저 같은 경우 과거에 이거 다 복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 봤어. 그럼 역률이 떴네. 이거 어쩌지? 뭘 어쩝니까? 역률 뜨면 느낌상 몇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그렇죠. 전력공학이나 다른 과목에서도 역률하면 꼭 0.8, 무효율하면 0.6이잖아. 그럼 모르면 이거 찍으시라는 거지. 왜? 가르칠 때도 이렇게 가르치니까. 법에서 역률 떴다. 답은 0.8이다. 아시겠죠? 역률 몇? 0.8. 자, 계속해서 18번 문제. 1차 투투나인 2차 3300의 변압기를 5에 시설할 때 구내 취급자 위에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울타리 실하고자 한다. 이때 울타리의 높이는 몇이냐? 자, 이 문제 뭐예요? 그나마 좀 함정이 좀 덜해. 왜냐면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울타리 그리고 높이 그리고 플러스 거리를 많이 공부하죠. 그쵸? 이 플러스 거리까지 공부한 게 35km 이하가 5m, 그리고 35에서 160, 한마디로 154 같은 게 시험 문제 나오면은 6m, 160 넘어갔다 3, 4, 5 나오면 빨리 풀고 집에 가자. 단수 계산식 828, 828. 공부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높이는 항상 높이는 만약에 아무 조건 없다. 그럼 무조건 몇이든 2m입니다. 선생님 특고합인데요. 154가 나와도 2m입니다. 345 나와도 2m입니다. 왜? 조건이 없으면 그냥 2m 이상. 그리고 우리 하단 간격이 최근에 나온 적도 있어요. 하단 간격 개구멍이라고 얘기하죠. 얘는 몇 cm? 15cm. 미터로 환산하면 0.15m까지 좀 잡아주셔서 시험장 가셔서 이게 나오든 저게 나오든, 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높이와 거리의 합계 문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35 이하는 몇이다? 5. 그리고 154가 뜨면은 몇이다? 6. 그리고 단수 계산, 다 써볼까요? 3, 4, 5가 뜨면 빨리 풀고 집에 가라. 빨리 8 찍어내는 거. 요거까지도 가져가시면 아주 완벽해지겠죠. 자, 계속해서 19번 문제입니다. 특고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을 사용하는 안전율은 얼마인가? 안전율 한 문제 더 나왔어요. 자, 안전율 같은 경우 지금 목주입니다. 그럼 목주 안전율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저압이 있고 고압이 있고 특고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압은 1.2. 이것도 쉬워요. 2 더하기 3은 5. 그래서 1.2, 1.3, 1.5가 되는데, 여기서 그냥 끝내지 말고 우리는 보안공사식까지 한번 잡아볼까요? 보안공사. 자, 우리 보안공사를 했습니다. 그럼 목주가 떴어요. 그러면 특고압계 저고압으로 그대로 밀고 들어오죠. 그래서 1.5. 그리고 특고압 같은 경우는 몇? 2.0으로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왕 만약에 내가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목주 간단히 이것도 좋지만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해도 좋지만 여기까지도 좀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문제 뭐예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을 사용하는 목주라고 합니다. 그럼 몇 짜리? 1.5짜리. 답은 요거. 만약에 여기서 한마디 보완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몇 짜리? 2.0짜리가 되겠죠. 자, 계속해서 20번 문제. 전선의 접속 방법으로 틀린 것, 잘못된 것은? 자, 1번. 알루미늄 도체의 전선과 동도체의 전선을 접속할 때는 정기적 부식. 이 문제 뭐예요? 그렇죠. 굉장히 쉬운 문제죠. 우리 전선을 접속할 때 키워드 짧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전선의 저항, 내가 끊어진 거를 만약 이어 붙였어. 저항이 증가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저항이 증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과 같이 당연히 부식 같은 거 생기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부식 같은 거 생기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절연이 기본 돼 있던 절연보다 더 연약해지면 안 되겠죠. 동등 이상급으로 다시 절연 잘 해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원래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세기예요, 원래는. 자, 그러면 전선의 세기는 몇 프로 이상 유지돼야 돼요? 그렇죠. 80% 이상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 그리고 20% 이하 감소가 되면 안 됩니다. 20% 이상 감소가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다 맞는 걸로 나왔어. 그러면 답은 뭐? 나머지 하나가 정답이 되는데 일단 답 체크해보고 한번 보시죠. 자,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할 때 각 전선의 굵기를 뭐 35스퀘어 이상 띵. 우리 요거 이렇게 병렬로 연결한다는 거고요. 요 35 얇아 50스퀘어 이거 별표. 왜냐면요, 요 50 자체를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출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50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뭐 요 50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 잘 체크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할 때마다 병렬할 때마다 이거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메인 전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간선이나 메인 전원들 연결할 때는 좀 위험하니까 좀 두꺼운 거 잘 써주라,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우리 수험생분들 한 문제를 풀더라도 좀 다양한 거를 같이 생각해 가면서 유사한 문제까지도 건질 수 있도록 연습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